오늘은 나이 들어 의지할 것은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식은 어릴 때 그 부모를 의지하지만 부모는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식이 효도하면 받아주어야 하지만 모든 자식들이 요즘 효도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회 여건상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힘든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황수관 박사의 강의할 때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나이 들어 망각증이 심한 아버지가 다 큰 자식에게 집 앞 나무 가지에 있는 까치를 보고 아들아 저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 또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아들아 저게 무엇이라고 했지? 까치라니까요. 3번 다시 또 아들아 3번째 다시 잃어버리고 또 똑같이 저 나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화를 내면서 아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걸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릴 때 말을 들을 때 아주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다. 말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무에 까치가 앉아있는 걸 보고 아빠 저게 무엇이에요? 물어볼 때 까치란다. 조금 있다 또 아빠 저게 무엇이에요? 까치란다. 3번째 아빠 저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까치란다. 이렇게 10번을 물어봤을 때도 나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10번째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저게 까치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주자 다 큰 아들은 눈물을 울적울적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와 그 집의 아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체적인 우리의 그 모든 사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사랑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다 큰 아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3번 이상 4번 이상 5번 정도 그 정도에서 화를 내지 않을 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나이 들면서 아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는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 들면 부모도 의지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해줄 것은 해주지만 나의 삶을 그냥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리 부부라 해도 의지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기면서 그것이 갈등이 결국 커져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환경이 바뀌고 서로 살아가는 곳이 달라지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꼭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자연에 맡기고 되는 대로 풀리는 대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전에 아버지께서 살아있는 목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살다 보면은 다 풀리게 돼 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지망이 나름대로 잘 돼 있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있지만 그래도 복지망이 촘촘하게 잘 짜여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일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부지런만 하면은 굶지는 않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누구나 60년 넘게 사용한 몸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체력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 등을 잘 조화롭게 섭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활동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저는 대식가입니다. 아직도 술을 좋아하고 배가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많이 먹는 것이 배 나오는 원인 같은데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도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큰 결심으로 건강 관리하여 몸매 관리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 나이 먹으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경로당 마당이나 아니면은 그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1시간 정도 아니면 짧게는 30분 정도라도 자기가 팔굽혀펴기나 거기에 있는 운동 기구를 가지고 근력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면 체력 단련실에 가서 해야겠지만 동네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부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 공부입니다. 살면서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고 살아야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질을 쌓아놓지만 말고 자신을 위해 여행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누워있지만 말고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출근할 곳이 없어짐에 따라 대개 늦잠을 자게 됩니다. 늦잠까지는 이해하지만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생활 리듬이 깨져서 자주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아침이 되면 일단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녀야 활력이 생깁니다. 제 친한 친구도 할 일이 없어 자꾸 집에만 있어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정 갈 데 없으면 내 사무실에 와서 차 한잔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요즘은 가끔 제 사무실에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밖에 가서 운동도 하고 들어가니까 밥맛도 좋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황선만. 사랑하는 것은 떨어져 있을 때 풀잎에 맺힌 잇을 보며 눈물 짓고 그리움 못 이겨 시로 토해내며 외딴 카페를 찾아 고독을 씻고 약이 떨어질 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으며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달을 보며 그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만나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자작시를 낭송하며 별을 보며 밤을 지새우고 손을 잡고 강변을 거닐며 달빛에 비친 맑은 눈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온통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운 사람 가슴 속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좋아요와 댓글과 또 구독을 눌러주시는 찐팬 여러분들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